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명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호정입니다.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를 모시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의 철학과 비전, 정책 역량과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명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는 광명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티브로드 한빛방송이 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따라 초청 대상 후보자 2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참석하신 후보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석은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립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후보입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김용태입니다. 오늘 양기대 후보님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명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간단하게 진행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들은 후에 사회자 공통질문 2개를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후 각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하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요. 다시 한번 사회자 공통질문 2개를 드린 후에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 끝이 납니다. 무대 앞에는 후보자의 발언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타이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발언 시간에 유의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2분이고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의 경우 질문은 30초, 그리고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의해 진행됩니다. 우선 후보자들의 기조연설 들으시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양기대 후보자 기조연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후보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걱정되시죠? 그러나 함께 힘을 모으면 코로나19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힘 보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제21대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되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광명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건대 광명시장 재임 8년은 시민과 함께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40년간 벌어진 광명 동굴과 허벌판이던 KTX 광명역을 역세권을 개발했습니다. 당시 무모한 도전이라고 얘기하던 분들도 많았지만 광명 시민과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케아와 중앙대병원을 유치하여 서울의 변방인 광명시를 대한민국의 주목받는 도시로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다시 시민과 함께 광명의 가치를 2배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광명 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과 감염병 관리센터 설립 등을 통해 광명 시민의 일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광명시장 8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로 차량 이전 문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추진 등을 현안들을 해결하겠습니다. 산적한 국가 현안도 잘 해결하겠습니다. 시민이 인정한 저 양기대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용태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사랑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광명을 국회의원 후보 김용태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 실직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몇 년간 들었던 보험을 해지했다는 광명 시민을 만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쇼크, 자영업 쇼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개혁은 조국 아니면 할 수 없습니까? 조국 청문회 인사 과정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의혹들이 밝혀졌습니다. 조국 사태의 가장 큰 후유증은 청년, 학생, 학부모들이 입은 상처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의학 논문을 만들 능력이 없는 학부모에게 공정과 정의의 가치는 얼마나 공허합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맞습니까? 광명 시민 여러분, 매 선거철마다 나오는 지하철 유치 공약, 구로 차량 기지 이전 문제,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일자리 공약 등에 따라 광명 시민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광명엔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낡고 오래된 정치를 싹 바꿔야 합니다. 저는 김용태는 젊습니다. 정치에 빛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당당하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광명의 젊은 돌풍을 일으키겠습니다. 광명 시민들이 요구하는 변화와 열망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자의 기조연설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 및 경인선 건설 그리고 인천 2호선 연결 사업 차질에 관련된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로 차량기지는 2005년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 의해 외곽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대한 의견과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전제로 추진 예정인 제2경인선 건설, 또 인천 2호선 연결 사업 차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두 후보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답변은 김용태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답변 시간 2분입니다. 구로기지창 이전 문제는 현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구로기지창 면적은 약 17만 제곱미터이고요. 예산은 1조 2천억 원, 노은사동 부지로 국토부는 양기대 후보가 광명시장 재임 시 광명시 의견을 들어 추진한 사안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구로기지창 문제로 인해 광명시 발전은 모두 막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지부진하게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광명 시민이 둘로 나뉘어져야 합니까? 저 김용태가 해결하겠습니다. 기존 철도 기지창인 주박기지 활용을 제안합니다. 주박기지는 주변 도시섬 현상으로 3개의 고속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철도 레일을 연결하면 세금 절감도 되고 기존 이전 부지와 거리 차이는 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박기지를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철산, 하안, 소와 광명역으로 이어지는 철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 이전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생태계 파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30년간 광명의 고질적인 문제인 제2경인선, 인천 2호선 등 지하철 연결 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기지가 아니라 기존 기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감 비용을 활용해 흉물스러운 서울 근로청소년 복지관 리모델링을 연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양기대 후보자 답변입니다. 네. 먼저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로 광명 시민들한테 여러모로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현재 광명시의 최대 현안이고 이것은 구로구의 수건 사업을 풀기 위해서 우리 광명 시민에게 떠넘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반대합니다. 또 광명시와 시민들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잘 협력해서 뜻을 관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구로 차량기지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계획된 제2경인선은 노선을 변경한 쪽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 인천 지하철 2호선은 인천 대구원에서 광명시 밤일부락을 거쳐 하안동 우체국 사거리를 지나 신안산선, 신독산역까지 연결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은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다른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제가 제안한 광명 목동선 지하철 신설과 연계될 경우 하안동 우체국 사거리에 역이 들어서서 환승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안 2지구 공공주택지구를 지나게 되므로 정차역 위치를 잘 계획하면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 시흥시와 광명시가 잘 협의해서 정차역 위치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인천 지하철 2호선도 차량기지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합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관련 국회의원 지자체와 함께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자의 답변 들어보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경기 침체 극복 방안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3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전년 대비 4.1%가 줄었습니다. 감소폭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이는 국민소득이 뒷걸음질한 가장 큰 이유를 들어봤더니 명목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년 대비 1.1% 성장에 그쳤다라는 대답이 제일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가지고 계신지 후보자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답변은 2분 동안 가능하십니다. 이번에는 양기대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네, 경기가 어려운 데다가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더 경기가 어렵고 미래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울수록 수출에 많이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더욱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이 2조 2천억 달러를 시중에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긴급히 11조 7천억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코로나19 폐해로 입은 취약계층,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5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 원을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경기를 살리는 데 부족하다면 과감히 2차 추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한 생계 지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고 중소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해서 보전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IMF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금모기 운동을 하여서 슬기롭게 대처한 그런 위대한 민족입니다. 국민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힘이 셉니다. 네, 다음은 김용태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이동 제한과 생산 중단으로 실물 경제에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역시 그 타격이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2월 생산, 소비, 투자 등 일제히 마이너스로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기업이 줄도산과 대량 실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보여준 G20 정상회의 같은
국제 경제 공조 체제가 필요하겠습니다. 바이러스 진단 시트나 백신 치료제 등과 같은 대책이 협의되어야 합니다. 셋째, 타격이 큰 항공업계나 요식업계, 숙박업 등 자영업자에게 긴급 자금, 금융자원 지원과 대출 만기 연장 정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후 전 세계가 위협에서 벗어나면 혁신성장, 규제개혁, 노동개혁 등 경제 체질을 바꾸고 경제 성장률을 높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는 순차적으로 토론의 주도권을 갖게 되고요. 상대방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회당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은 2분 이내입니다. 각 후보께서는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혹은 인신공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시간은 총 12분 30초입니다. 앞에 놓여 있는 타이머를 꼭 확인해 주시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용태 후보자부터 질문해 주시죠. 네, 조국 전 장관에 따른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력으로 한영외고를 입학하고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록되었고 고려대 수시로 진학했습니다. 필기시험 없이 진학했다는 것이지요. 조국과 같은 586 세대로서 양 후보님은 조국과 같은 부모님을 두지 않아 한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 청년들 좌절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결혼 문제, 또 사회에서 느끼는 차별, 소외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도 많고 또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저기서 아빠 찬스나 또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그런 방법으로 직업을 찾거나 잘 나가는 그런 동료 청년들을 보면서 좌절감도 느낍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늘 해왔고 또 주장해왔듯이 공정한 사회, 또 시민들한테 또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저부터 내려놔야 합니다. 기득권 가진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렵고 힘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책들을 과감히 펼쳐야 합니다. 왜 결혼을 주저하겠습니까? 정말 집 구입하는 문제부터 먹고 사는 문제, 직장 문제, 또 애 기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정부 청년들에게 정말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용태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586을 포함한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이 그 청년들의 그런 아픈 마음을,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고 자기부터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정치하도록 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용태 후보는 젊은 그런 청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장서셔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조국 사태로 인해서 공정성이 휘말렸다는 그 공정성이 잃었다는 그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공정성을 어떤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직접적으로 공정성을 그러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 공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 후보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 그 사태, 즉 조국 전 장관과 부인에 대한 지금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실관계 또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가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청년들에게 준 교훈은 어느 누구도 그러한 공정한 사회에서 외회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권 세력
부터 또 야당의 기득권 가진 분들도 모두가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또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그만큼 보답을 받고 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용기를 거놓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사태 이 문제는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은 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추후에 잘 가려지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태가 주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런 교훈들을 잘 우리가 새기면서 저부터 기득권 내려놓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기대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그 메시지가 이 정권이 해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현 정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뒤에 그 뒤로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과거에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기업은, 특히 대기업은 많이 발전하고 사내 유보금이 천문학적으로 쌓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월급과 각종 수당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가계의 임금과 또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 나왔습니다. 대기업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조금 더 높이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중요 정책으로는 최저임금제가 있는데 이것을 야당과 일부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너무 급격히 인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또 문재인 정부도 2018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16.4% 인상했으나 2000년에는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9%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집권 1년 차에는 대폭 인상이 되었지만 그 후에 그런 최저임금제의 인상 폭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여론을 반영해서 소폭 인상하고 차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성장 그 과실 노동자에게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그 점 우리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잘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마치셨습니다.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광명을 찾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양 후보님은 2010년 첫 시장선거 공보물에 사용한 문구가 있습니다. 한나라당 일당 독식 견제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국회, 경기도지사, 광명시장 모두 한나라당 출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정당에 의한 국가와 지방 운영, 오만과 독식만 키울 뿐입니다. 당시 주장하신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지금과 역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견제와 균형의 전제는 야당이 정부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면서 큰 틀에서는 국민을 보고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들을 실현하고 국민의 안전 또 국민의 삶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그래서 경기도나 또 광명시 같이 지자체들의 협력과 협조가 필요한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만 또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어느 정도 서로 같은 목표 아래서 같은 철학과 또 같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결국은 국민과 시민이 표를 통해서 또 선거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코로나19 문제로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았지만 차분하게 또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지자체와 또 각급 기관들, 단체들, 또 시민, 국민과 함께 그것을 극복해 가니까 이제는 국내외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견제와 균형, 더 나아가서 협조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보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586 정치 세력의 어떤 용어가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공약도 그렇게 뒤바꾸시진 않으실 거죠. 양 후보님이 내세웠던 공약 중 목동 광명 지하철 건설을 하면 지하철 이전이 불필요하다고 공약을 냈었습니다. 이 말은 구로의 요구사항과 광명의 개발 요건을 충족되었던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부정하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문제, 처음에 구로구의 박영선 의원과 또 우리 광명을의 이현주 의원이 19대, 20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제의가 된 사안입니다. 저는 두 분의 국회의원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광명시장으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이 국책사업으로 국토부와 함께 강하게 추진하면서 언젠가는 저 상황들에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준비도 전문가들, 공직자들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여러 안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역 3개의 차량기지의 지상화였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또 여러 지역의 주민들과 논의해서 적어도 만약에 국책사업으로서 국토부가 어떤 안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역 5개의 구로 차량기지를 지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지화하는 그런 안들도 여러 아이디어 차원에서 마련이 됐었습니다. 국토부가 밀어붙인다면 주민투표 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요즘 국토부가 또 밀어붙인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민과 함께 먼저 광명시와 함께 주민투표하고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용태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마쳤고요. 지금 하신 것처럼 질문은 30초 이내, 답변은 2분 이내로 해주시면 되고 주도권 토론 시간 12분 30초입니다. 이어서 양기대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김용태 후보께서 여러 가지 지하철에 관련한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광명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KTX 광명역에서 목동까지 지하철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6개월간 국내 최고 교통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서 재원 방안과 추진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용태 후보도 철산역에서 KTX 광명역까지 지하철 공약을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입니까?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로 차량 기지 이전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내놓았던 대안은 구로 차량 기지를 주박 기지로 활용해서 그 주박 기지 내에 구로 차량 기지를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존 부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기존에 계획됐던 예산보다 3천억 원 정도가 절약되고요. 또한 주박 기지는 현재 레일이 광명역에서부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구로 기지창을 주박 기지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추가 레일, 기존에 깔려 있던 레일에 기존에 연결해서 레일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철산과 하안, 소와 광명역까지 말이죠. 이 예산은 구로 기지창 이전 부지를 팔고 부지를 팔 그 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철도 레일을 까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 생태계 파괴와 또 시민들의 안전, 또 오염, 또 소음 문제 등으로 우리 구로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광명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그러한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KTX 광명역과 네, 질문은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어떤 답변을 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 다시 뭐 네네. 특별한 질문 아니, 없이 들으신 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문 이어가시죠. 전 국민적 충격을 안겨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호기심에 N번방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발언해서 국민의 성착취 범죄에 대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황교안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취지가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N번방 사태에 대해서 인격 범죄를 저지른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그 임의로 자신도 모르게 들어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원치 않은 상태로 그 정보를 파악한 사람들에게 만큼은 처벌을, 그러니까 자의성을 좀 주었던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확실한 것은 N번방 사태로 인해서 인격이 모독되고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피해자를 입은 여성들에게 대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즐겼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 저는 광명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말부터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KTX 광명역에서 개성까지 가는 고속철도 신설도 추진해 왔습니다.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철도 출발역으로 육성하는 계획과 광명 개성 고속철도 신설 추진에 대한 김 후보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훌륭한 창의적인 안건을 내주신 양기대 후보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서울, 평양 올림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KTX 고속철도 유라시아 대륙철도나 서울 평양 올림픽은 현 수준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화의 준비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기반하고 있고 특히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소대가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비하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협력은, 지속적인 협력은 계속 되어야 할까에 대한 의구심은 들고 있습니다. 상대가 준비되어야만 저희도 협력할 수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KTX 광명역을 통한 개성, 유라시아 철도 문제는 아직 시기상조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김 후보께서는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을 광명교육문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은 서울시 소유입니다. 땅값만 현 시세로 5천억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서울시 소유의 땅에 김 후보께서 광명의 교육문화 시설들을 과연 설립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결국에 모든 것이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와 저는 기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이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저희가 새로운 대안, 제가 제시했던 주박기지로의 대안을 해결된다면 그 부분에 비용 절감이 기존 기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지를 사용하지 않고 예산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 절감 비용에서 해소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와 협의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당연히 논제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신가요? 제 얘기는 못 할 수 있는. 네,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들으실 수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후보자 주도권 토론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세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은 한일 군사 보호 협정, 즉 지소미아의 존속 여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와 이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한일 군사 보호 협정 지소미아 종료 대신 수출 규제 관련 정책 대화를 조건으로 한 지소미아의 시한부 연장이라는 절충안이 나왔죠. 자, 향후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지소미아의 존속 여부에 대한 두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먼저 양기대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은 일본 아베 정권의 책임이 있습니다. 작년 일본의 강제징용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한 데 이어서 미쓰비시 한국 내 자산 동결 및 강제 집행을 하자 이에 아베 정권이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한 판결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얼토당토 않은 억지 주장을 부리면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7월 경제 보복 조치로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에 이어서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일본을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지만 결국은 경제의 윈이라는 그런 측면도 감안을 해서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지소미아를 잠정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그런 경제협력과 또 한미동맹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강제징용 판결 이 문제, 강제징용 판결 배상 문제는 이와 별개로 우리 정부가 일본을 꾸준히 압박을 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기대 후보자 답변해 주셨고요. 김용태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문재인 정부는 당초에 협정 유지 입장이었지만 2019년 8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협정 종료를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11월경 협정 종료 통보 효력에 정지시켜 말도 어렵습니다. 일단 잠정 연장시켰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일본이 탐지한 잠수함을 정보를 우리는 미국을 거쳐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북한 잠수함이 이미 철수한 후에 대응하는 격입니다. 일본도 북한에서 쏜 미사일 정보를
한국에서 즉시 받아야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일은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지소미아 유지는 군사적으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가장 이익을 보는 당사자는 북한과 중국입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간 협정이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반되고 있습니다. 즉 지소미아가 존속하지 않으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한다는 한국의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시 미국의 강한 반발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후 지금까지 한미 동맹이 우리나라 안보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의 안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소미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영역과 안보 영역을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국론 분열 원인 및 국론 통합 방안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진영 간 또는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해서 반공동체적인 국론 분열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의 과잉 보도, SNS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인류 선진국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국론 통합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론 통합 방안 두 후보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용태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몇 달 전까지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에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광화문 집회에는 조국 장관에 대한 분노가, 서초동 집회에는 조국 장관 수호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국민들을 통합의 길로 이끄는 것이 정치권의 몫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대통령께서 먼저 포용하시고 국론 통합에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극자와 구구는 배타적인 사고를 끊임없이 생산해 갈등을 증폭시켜 왔습니다. 건강한 보수는 기득권만 탐내는 수구 보수를 배척해야 합니다. 건강한 진보는 종북 세력이라는 가짜 진보와 선을 명확히 그어야 합니다. 건강한 진보와 보수가 서로 상대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해 국론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보수와 진보의 역할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양기대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네, 국론 분열 책임하면 정치와 정치인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은 국회와 정치만을 바라보면서 제 역할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국회는 또 정치인들은 민생을 외면한 채 진영 싸움에만 매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미래통합당이 일본을 옹호하면서 우리 정부만 비난할 때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단 나라의 문제, 국민의 문제는 같이 힘을 합치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견제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 그런 정치 지향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론이 통합되고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지역주의에 기대서 막말하고 진영 싸움하면서 표를 얻고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일부 정치인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한 정치인들이 국회에 진출하고 또 정치군 행세를 못하도록 막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힘이 있는 자, 또 권력이 있는 자들이 더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정치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하고
또 국론 통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분열의 정치, 또 갈등의 정치, 지역주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그런 선거가 돼야 하고, 또 국민들께서도 준엄하게 심판해서 좋은 정치, 국민 통합하는 정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두 분의 답변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후보자 토론회 예정된 종료 시간보다 사실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후보자들에게 조금 더 추가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각 후보자 모두에게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질문은 30초고요. 답변은 그 대신 1분 30초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기대 후보자부터 질문을 해주시죠. 않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용태 후보자 질문 있으신가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양기대 후보님은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인지 아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나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2% 정도의 그런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서 8,700원 정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그리고 저는 이제는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과 어렵고 힘든 분들, 취약계층, 또 노동자들의 생활의 앞으로의 문제를 위해서 정부와 또 정치권과 노동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내년 최저임금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최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야가,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고, 때로는 정부와 함께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울고 있는 그런 국민들, 어려운 사람들의 한을 또 어려움을 풀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가 질의 답변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토론을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를 모시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의 철학 그리고 비전, 정책 역량과 능력을 확인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께서 앞선 토론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이 있으시거나 혹은 보충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저희가 마무리 발언 기회를 두 후보자께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씩 드릴 텐데요. 먼저 김용태 후보자부터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존경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우리는 오만한 민주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4년 전 보수는 보수의 잘못으로 총선에서 제1당을 빼앗겼고 탄핵의 여파로 대선에서도 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경기도지사를 민주당이 차지했고 경기도 광역의원도 144석 중 137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광명시 의회의 의원 12명 중 10명 역시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마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난다면 민주당의 장기 집권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청와대가 쥐고 있습니다. 조국을 비판한 금태섭 의원은 경선에서 패배했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흑석동 투기 논란으로 청와대를 떠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3년간 했던 독선을 앞으로 2년간 더 세게 밀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광명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놓인 선거입니다.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셔서 기호 2번 김용태를 찍어주셔야 오만한 민주당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를 선택해 주시면 광명시는 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기대 후보자 발언해 주시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전쟁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쟁은 눈앞에 닥친 경제 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는 우리 국민의 생계는 물론이고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다운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선거여야 합니다. 또한 광명의 미래를 준비하는 선거여야 합니다. 저 양기대 지난 8년 동안 검증받았습니다. 변화의 무풍지대인 광명을 역동적인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광명 시민의 열망을 모아서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하고 광명의 가치를 2배로 높이겠습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광명 목동선 지하철 노선 반드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꿈터 조성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겠습니다. 광명 시민이 자부심 가지고 살고 싶은 그런 광명 만들겠습니다. 일은 해본 사람이 잘합니다. 광명의 가치를 2배로 높여서 반드시 시민들의 성원에 부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챙기겠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집권여당의 후보, 시민이 인정한 기호 1번 양기대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명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는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일입니다. 이 사전투표일은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이 가진 그 한 표의 힘 꼭 행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명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명시 을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